가짜 어사 박문수가 나타났다. 옛날 어느 마을에 순박한 농부 박서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는 매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지요.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은 어느 날, 박서방은 매를 데리고 산으로 꿩 사냥을 나갔습니다. 오늘은 꼭 큰 꿩을 잡아서 집에 가져가야지. 박서방은 매를 쓰다듬으며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산길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산 중턱 너른 터에서 꿩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깃털에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커다란 숫꿩이었지요. 요놈 잘 걸렸다. 박서방은 재빨리 매의 다리에 묶인 가죽끈을 풀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얘야, 저 꿩을 잡아오너라. 너한테 오늘 우리 집 저녁상이 달려있다. 알겠지? 매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꿩을 노려보더니 농부의 팔로부터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큰 날개를 펼치며 바람을 가르는 매의 모습이 참으로 장관이었지요. 꿩도 매의 기척을 눈치채고는 불이 나게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매는 공중에서 꿩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쫓으며 기회를 노렸지요. 그래, 그래. 잘한다. 놓치면 안 된다. 박서방은 두 주먹을 불끈 쥔 채로 매의 사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반대편 하늘에서 갑자기 아주 커다란 매 한 마리가 번개처럼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매는 농부의 매보다 2배는 더 크고 더 날렵해 보였지요. 어라? 저놈은 뭐지? 박서방이 놀라 쳐다보는 사이 그 큰 매는 날아들어 박서방의 매가 노리고 있던 꿩을 낚아채 버렸습니다. 꿩은 큰 매의 발톱에 꽉 잡힌 채 꾀액꾀액 울어댔지요. 아니, 저놈이 내 꿩을 빼앗아 가다니. 박서방의 매도 자신의 사냥감을 빼앗긴 것에 분노했는지 그 큰 매를 향해 맹렬히 날아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것을 되찾겠다는 듯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큰 매를 쫓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큰 매는 꿩을 움켜쥔 채 높은 하늘로 힘차게 날아올라 빠른 속도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의 매는 필사적으로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박서방은 슬슬 자기 매가 걱정되기 시작했지요. 아니, 이미 가져가 버린 것을 어쩌려고 그러는 게냐? 이제 돌아오거라. 그냥 포기하란 말이다. 그러나 박서방이 아무리 소리치며 뒤따라 뛰어도 소용없었습니다. 2마리의 매는 그렇게 저 멀리 산 너머로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매는 끝까지 큰 매를 쫓아가다가 마침내 까마득한 하늘 저편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박서방은 매를 찾아 하루 종일 온 산을 뒤지고 다녔지만 끝내 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쪽 산으로 넘어가자 박서방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을 더 찾아봤지만 매를 찾을 수 없었지요. 박서방은 고민 끝에 원님에게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고을 원님께 가서 도움을 청해보자.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지. 똑똑하신 분은 우리 매를 찾아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결국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고을 관하로 달려갔지요. 원님에게 절을 올린 뒤 납작 엎드려 말했습니다. 사또, 소인이 매를 가지고 꿩 사냥을 하러 갔다가 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놈을 좀 찾아주십시오. 원님은 기가 막혀서 말을 잃었습니다. 하늘로 날아가 버린 새를 잡아달라니요. 허허, 매정하게 들리겠으나 살아있는 짐승을 잃어버렸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날아가 버린 매를 내가 무슨 수로 찾아줄 수 있겠느냐?
원님은 박서방을 그대로 돌려보내려고 했지요. 하지만 고을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오죽 답답하면 나를 찾아왔을까. 백성이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찾아온 것을 이렇게 그냥 내쫓는 것이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황당한 청이라고 해도 말이지요. 그래서 원님은 뭔가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좀 더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을 좀 해볼 테니 집에 가서 기다려 보거라. 이렇게 말하고는 원님은 박서방을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원님은 가족들과 수하 몇 사람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어느 절을 방문했습니다. 한가롭게 절의 경내를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님 일행은 그 소리를 향해 다가가 보았지요. 그곳에는 중년의 중과 한 남자가 서로 얼굴을 붉히며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다가왔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한참을 더 싸웠지요. 원님은 두 사람을 중재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막해야 할 절에서 대체 무슨 일로 이러는 것이냐? 싸우던 두 사람은 원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화를 조금 사귈 수 있었습니다. 중이 말했습니다. 우리끼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판국이니까 여기 원님이 와 계시니 원님께 판결을 부탁드립시다. 그들은 원님 앞에 나아가 절을 올리며 사정을 말했습니다. 농부가 먼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아이고 원님, 소인은 이 아랫마을에 사는 편서방이라고 합니다요. 지가 형편이 넉넉지 못해 작은 땅에 농사 지으며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요. 새마지기 논에서 농사를 지어 7 식구가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편서방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때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편서방은 고된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서 농기구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웬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편서방이 보니 살인문 밖에 탁발승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번듯한 가사를 입고 목에 염주를 걸고는 합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무 아비탑을 관세음 보살 시주 좀 해주십시오. 편서방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으로 답례한 뒤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는 드릴 것이 없네요. 논 새마지기로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논에 딸린 입이 저 빼고도 6이고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시주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편서방의 거절에도 탁발승은 물러나지 않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 논 서마지기를 모두 절에 시주하십시오. 그럼 영험하신 부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대번에 부자가 될 터이니 그렇게 시주를 해보십시오. 탁발승의 말이 완전히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농사 짓는 것도 힘들고 이놈의 가난한 삶도 지긋지긋한데 대번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 혹시나 하는 욕심에 편서방은 그만 논 새마지기를 모두 절에다 시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막연히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당최 부자도 안 되고 오히려 그 논에서 나는 곡식으로 지내던 때보다도 훨씬 가난하게 살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참고 참았던 편서방이 기다리다 못해 중에게 따지러 절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화가 잔뜩 나서 말했지요. 스님, 내 논 도로 돌려주시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스님이 거짓말을 한 게 분명합니다. 논 서마지기를 시주하면 부처님이 복을 주어서 부자가 된다더니
부자는커녕 아무것도 안 되고 곧 굶어 죽기 직전이오. 그러니 내가 시주했던 그 돈이라도 도로 내놓으시오. 그러나 중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일단 논을 부처님께 시주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걸 도로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낙장불입이지요. 아니, 신성한 절에서 낙장불입이요. 여기가 투전판도 아니고 어째서 안 된다는 거요? 복을 준다고 더 잘 살게 해줄 거라고 해서 시주한 것이지 내가 굶어 죽자고 시주한 것이요? 스님이 분명 복 받을 거라 했잖소.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복을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도 있겠지요. 그러니 나한테 이럴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이 두 사람이 싸움을 벌이게 된 이유였습니다. 원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느 편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곤란한 일이었지요. 이거 참 난감하도다. 이걸 도로 돌려주라고 할 수도 없고 돌려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원님은 한참을 망설이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 뒤편에서 공부방 학생들이 글 공부를 마치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웅성거리며 말했지요. 야, 우리 암행어사 놀이할래? 그러자 학동들 무리에서 가장 작은 한 아이가 선뜻 나서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암행어사 할게. 그렇게 학동들은 상황극을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이를 보고 가만히 있다가 중과 편서방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저 학동이 암행어사라고 하니까 저분에게 가서 한번 너희들의 사정을 말해보고 해결책을 구해보는 것은 어떠냐? 아니, 그것이 뭔 말씀이옵니까? 일단 내 말대로 해보거라. 원님은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학동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보냈습니다. 편서방과 중이 그 어린 가짜 암행어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짜 암행어사는 방금 전까지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웃고 있다가 갑자기 어른들이 다가오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편서방과 중은 이미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린 뒤였습니다. 어사님, 저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사오니 해결해 주시옵소서. 어린 가짜 암행어사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말해보시게. 그러자 편서방이 3년 전 논시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사정을 구구절절 늘어놓았습니다. 가짜 암행어사는 들으면 들을수록 식은땀이 흘렀지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해서 논을 시주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부자는커녕 더 가난해졌으니 논을 돌려달라는 것이고 스님은 한번 시주한 것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니 어쩌지? 가짜 암행어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사님께서 명쾌하게 판결해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나한테 물어보다니. 한참을 끙끙대던 가짜 암행어사는 마침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나는 암행어사 안 하면 안 했지. 그것을 판결 못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은 진짜 암행어사도 해결 못해요.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박장대소했지요. 야, 네가 무슨 암행어사냐? 하나도 판결 못하면서. 암행어사 자격 박탈이다, 야. 학생들이 손뼉을 치며 떠들어댔습니다. 첫 번째 가짜 암행어사는 얼굴이 빨개져서 친구들 사이로 쏙 숨어버렸지요.
그러자 다른 학동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가 암행어사다. 내가 바로 어사 박문수를 할 것이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미 쭉 들었으니 내가 이 어사 박문수가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가짜 어사 박문수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글이 있노라. 복귀불하고 답귀주하라. 두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자 가짜 어사 박문수가 천천히 풀어 설명했습니다. 스님이 말한 복은 원래 부처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복은 원래 복의 주인인 부처에게 돌려주고 노는 원래 논의 주인인 편서방에게 돌려주라는 뜻이니라. 복은 원래 부처님이 주는 것인데 스님이 어찌 그 복을 준다고 약속한 것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원래대로 서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노는 편서방에게, 복은 부처에게 말이지요. 중은 할 말을 잃었고 편서방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옳습니다. 정말 명쾌한 판결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원님이 이를 지켜보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참 머리가 비상한 녀석이로구나. 원님은 자신의 일행 중 사령에게 말했습니다. 그 일전에 매를 잃어버려서 매를 찾아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다. 예, 박서방이라고 있었습지요. 그래, 맞다. 가서 그 사람을 불러오너라. 사령은 당장 가서 박서방을 불러왔습니다. 원님이 박서방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일전에 잃어버렸다던 매는 찾았느냐? 아니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학동들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아라. 저기 저 키 작은 양반이 어사 박문수라고 하니 가서 매를 찾아달라고 청해보거라. 예? 저 어린 놈이요? 어린 놈이라니. 암행어사 박문수이시다. 그러니 어서 가서 물어보거라. 농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저기 저 키 작은 어린아이같이 생기신 분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방금 전에도 아주 어려운 송사를 훌륭하게 해결해 주었느니라. 어서 가서 한번 청해보거라. 박서방은 여전히 갸우뚱하면서도 원님의 말씀이니 어쩔 수 없이 가짜 박문수 어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절을 올린 뒤 말했습니다. 어사님, 청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말해보시게. 다름이 아니라 일전에 제가 매를 가지고 산에서 꽁 사냥을 하다가 매가 날아가 버려서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매를 찾아주십시오. 이건 역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구만. 라고 하면서 잠시 고민을 하더니 서슴지 않고 말했습니다. 실어 청산하였으니 문어 청산하라. 즉 청산에서 매를 잃어버렸으니 청산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지부답하거든. 집거착 내하라. 그리고 물어서 대답이 없거든 잡아오라는 것이었지요. 박서방은 이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문수 어사라는 아이가 뭘 알고 말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심오한 판결인 듯 싶었습니다. 박서방은 잠시 후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렸지요. 청산에게 가서 어찌 물어보며 또 어찌 잡아오라는 건지. 박서방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게 말을 걸어봐야 대답할 리 없고 그렇다고 산을 잡아올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입니다. 이것 참 무슨 말씀인지 영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박서방은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온 박서방에게 원님이 물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던가. 청산에 가서 매의 행방을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하거든 청산을 잡아오라고. 원님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지. 청산으로 돌아가 버린 매를 어찌 사람에게 찾아달라고 그러는가?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은 생각을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이런 명쾌한 판결을 듣자 원님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어린 가짜 어사 박문수는 박서방뿐만 아니라 원님의 고민까지 한 번에 해결해 준 셈이 된 것이었지요. 여러분은 때때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애써 붙잡아도 해결되지 않는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때로는 잠시 내려놓고 흐르는 대로 두는 것이 더 현명한 지혜일 수도 있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